안녕하십니까. 조선일보의 경제부의 박사기자 방현철입니다. 지금은 생방송으로 보내드리는 방현철 박사의 월스트리트 시간입니다. 매일 아침 8시 글로벌 경제의 신호등이자 알람시계인 월스트리트의 주요 이슈를 3가지 포인트로 정리합니다. 그리고 차례차례 이슈를 격파해 볼 텐데요. 그럼 6월 23일 수요일 생방송 방현철 박사의 월스트리트를 함께할 분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한국투자증권 투자전략부에서 일하고 계시는 김대준 수석연구원님이십니다. 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요새 증권가에서 가장 이슈는 뭡니까? 파월 글쎄요. 의장 얘기 이런 건가요? 그 시장 얘기는 네. 그렇게 많이 하고 있진 않고요. 예. 그거는 일로 계속 하는 거다 보니까 네. 그냥 계속 나오는 이야기고요. 네. 그냥 다들 6월 되고 7월 되다 보니까 이제 휴가 시즌도 다가오고 네. 앞으로 어떻게 할 것인가, 그리고 백신을 맞았냐 안 맞았냐 네. 이런 이슈가 좀 많이 회자가 되고 있죠. 백신 맞았는지가 가장 큰 이슈인가요? 네, 왜냐하면 백신을 맞으면 네. 어디든 놀러 갈 수 있잖아요. 그렇군요. 네. 예. 김대준 수석은 맞으셨어요? 그래서 백신? 네. 민방이실 것 같은데? 예. 네. 제가 근데 네. 저는 그거를 신청을 조금 못했습니다. 아, 그래요? 네, 이게 시작하는 시간을 제가 조금 착오로 네. 잘못 알고 있어가지고 네. 그거를 뒤늦게 좀 하려고 했는데 조금 어렵더라고요. 네. 그래갖고 다음에 또 7월, 8월 이렇게 해서 나온다고 하니까 예. 또 조금 늦어지더라도 예. 네, 노력을 해보려고 하고 예. 있습니다. 순서가 오겠죠. 그건 노력 안 해도 이제 순서가 오면 다 네. 맞게 돼 있고요. 예. 제 주변에도 매일 그거 뭡니까? 자녀 백신 보면서 맨날 클릭하는 분이 있는데 그렇죠. 안 되더라고요. 그게 네. 되게 힘들더라고요. 네. 예. 예. 자, 그러니까 그게 예. 네이버 저도 해봤는데 예. 쉽지가 않습니다. 네. 자, 그렇게 해서 일단 백신이 요새 최고 이슈다. 이런 얘기를 네. 잠깐 해봤고요. 예. 본격적으로 이제 월스트리트 얘기를 하기 전에 잠시 브리핑을 하고 들어가겠습니다. 23일 새벽에 끝난 월가 증시에서 다우지수는 0.2%, S&P 500은 0.5%, 나스닥은 0.8% 올랐습니다. 특히 나스닥 지수는 사상 최고치를 기록했습니다. 미국 재무부에 따르면 미국 10년 만기 국채금리는 전날보다 0.02%포인트 떨어진 연 1.48%에 거래됐습니다. 자, 이렇게 짧게 브리핑을 좀 해드렸습니다. 제가 이제 꼽은 오늘의 월스트리트 3가지 포인트로는 첫 번째, 이제 파월 선제적 금리 인상은 없다. 그리고 두 번째, 6월 FOMC 승자는 테크주. 그리고 세 번째, 빅쇼트 주인공의 불길한 예언. 이렇게 3가지를 꼽아봤습니다. 이제 이 포인트를 가지고 이슈들을 하나하나 격파를 해보겠습니다. 첫 번째 파월 얘기입니다. 파월 선제적 금리 인상은 없다. 이 무슨 얘기냐면 이제 22일 이제 미국 의회에 나가서 파월 의장이 이제 청문회를 했습니다. 예. 이 청문회 우리나라처럼 잘못했다고 불러가지고 하는 청문회는 아니고요. 그냥 진짜 히어링, 코로나와 이제 경제에 관련한 파월 의장의 입장을 이제 설명을 듣는 그런 자리였습니다. 이 자리에서 이제 파월 의장이 되게 여러 가지 이제 의원들 질문에 대해서 여러 가지 얘기를 했죠. 예. 먼저 일단 금리 관련해서는 어떤 얘기를 했는지 이제 제가 이제 본 건 일단 선제적으로 금리를 올리지 않겠다. 분명히 하고 고용이 너무 좋거나 너무 좋게 생각되거나 인플레이션 가능성에 대한 두려움이 있다고 해서 금리를 올리는 건 아니다. 예. 우리는 실제 인플레이션이 왔다는 거 확인하고 또 다른 불균형에 대한 실제 증거 이런 거를 기다릴 것이다. 그런 증거가 있어야지 금리를 올릴 것이다. 이런 얘기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단순한 인플레 공포, 심리 이런 거 가지고는 금리를 올리지 않겠다. 그러니까 지난 16일 날 그 FOMC 끝난 다음에 나온 얘기가 2023년에 이제 2번의 금리 인상이 있을 수 있다 이런 신호를 보냈는데 그때도 이제 파월이 나서 사실 얘기했어요. 이거 먼 훗날 얘기고 네, 지금 그렇죠. 당장 얘기 아니다. 예. 약간 시장이 오해하는 부분이 잠시 있었던 것 같은데 그걸 갖다가 다시 분명하게 얘기를 했습니다. 예. 어떻게 금리 인상 그럼 이런 정도로 좀 받아들이면 될까요? 네, 일단 그 시장에서 계속해서 얘기를 하는 게
연준하고 그렇게 맞서지 말라 이런 격언이 예. 있거든요. 예. 그래서 우리가 생각하기로는 파월 의장이 청문회에서 얘기했던 거를 좀 그대로 받아들이고 네. 여기에서 시장 대응을 할 필요가 있다. 음. 이렇게 저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예. 일단 16일 날 음. FOMC를 기점으로 시장이 굉장히 혼란스러운 모습을 보였거든요. 네. 왜 그러냐면 FOMC 전에는 한 2주 동안 이 연준 위원들이 말을 할 수가 없습니다. 네. 블랙아웃 기간이라고 해갖고 이 FOMC 결과 전에 시장에 혼선을 줄까봐 네. 다들 약간 무건수행하듯이 네. 가만히 있는 기간이 있어요. 얘기를 안 하고 있죠. 네, 네, 그렇죠. 얘기를 못 하게 돼 있죠. 그러니까 안 네. 하는 게 아니라. 예. 예. 그러다 보니까 이 연준이 이 FOMC에서 어떤 이야기를 할까 굉장히 초미의 관심사가 됐었습니다. 네. 근데 막상 딱 뚜껑을 열어보니까 갑자기 금리 인상에 대한 이야기가 막 나오고 네. 사람들이 이번에는 테이퍼링이 없을 거야. 그러면은 음. 점도표를 좀 봐야지. 음. 그리고 경제 전망도 봐야지. 이렇게 했는데 경제 전망에서 인플레이션 전망이 갑자기 3.4%가 나오고요. 네. 점도표에서 2023년에 2번 인상한다. 네. 이렇게 갑자기 매파적인 이야기가 나오다 보니까 시장이 화들짝 놀란 겁니다. 그러면서 시장에서 인식하기로는 연준은 계속해서 얘기했던 게 과거의 인플레이션 파이터가 아니라 네. 우리는 고용을 促진시키기 위해서 노력할 음. 거야. 이런 이야기를 하다가 예. 갑자기 물가 전망도 올리고 점도표에서 이 인상 시점도 올려버리다 보니까 인플레이션을 잡기 위해서 굉장히 긴축적인 행보를 하겠구나. 이렇게 시장이 반응을 한 거죠. 네. 그러면서 금리는 장기채 위주로 하락을 하게 되고 시장에서는 이게 어떻게 된 일이야? 와, 색깔이 완전 바뀌는 게 아닌가? 이런 고민 때문에 기존에 좋았던 뭐 경기 순환주 이런 것들이 흔들렸고요. 네. 대신에 단기 금리는 정책 이슈 때문에 올라가고 장기 금리는 인플레이션을 억제를 하다 보니까 경기 모멘텀이 둔화될 수 있다. 이기 때문에 이 수익률 곡선이 평탄화되는 그러니까 네. 일드 커브 플래트닝이라고 하거든요. 근데 이런 이슈가 나오게 되면 네. 이거는 시장에서 받아들이기에 경제가 불황이 되는 거 아닌가? 이렇게 해석할 수가 있어요. 왜냐하면 장단기 금리 차가 축소되는 것, 이 일드 커브가 플래팅이 되는 거는 그 불황을 의미하거든요. 네. 그렇게 따지게 되면은 이런 상황에서 경기 모멘텀보다는 그냥 개별적인 모멘텀을 갖고 있고 자체적인 성장 동력을 갖고 있는 빅테크 성장주가 되지 않겠나? 네. 이러면서 사실상 미국 증시에서 그런 빅테크들이 굉장히 호조를 보였고요. 오늘 뭐 파월 의장이 관련해서 얘기를 했지만 뭐 마찬가지입니다. 인플레이션 크게 우려하지 않고 아직까지는 고용을 조금 더 집중을 하겠다 이러면서 연준의 스탠스가 인플레이션 파이터가 아니라 계속해서 부양적인 기조를 좀 유지할 수 있겠다 이렇게 하면서 시장에서 안도감을 줬고요. 네. 다만 국채금리가 흔들리는 부분들 요거는 파월 의장의 의견 때문에 약간 안정화되면서 사실상 뭐 평준화 그러니까 안정화됐다는 이런 네. 흐름으로 조금 보시면 될 것 그러니까 같습니다. 사실 어떻게 보면 파월 의장이 한 얘기는 그동안 했던 거 그냥 똑같이 얘기한 건데 오늘은 막 시장이 환호하는 그런 모습을 보였습니다. 왜냐하면 지난 며칠간 FOMC 16일 날 끝난 다음에 나왔던 FOMC에 나왔던 것 때문에 상당히 시장이 다시 생각해 봐야 되는 거 아니냐? 그렇죠. 라고 했다가 아니네. 파월은 그대로 있네. 하면서 이제 다시 돌아오는 뭐 그런 모습을 보이는 것 같아요. 근데 일단 인플레이션은 뭐 일시적이라고 계속 얘기를 해왔지만 오늘도 이제 얘기하기로는 자기들이 생각했던 것보다는 더 지속적일 가능성이 있을 수 있다. 이 얘기는 했어요. 근데 네. 그거에 덧붙여가지고 그런 공포를 가지고 금리를 올리지는 않겠다. 이렇게 확실하게 얘기를 한 거다. 이렇게 또 해석을 하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또 70년대식 인플레이션은 없을 거다. 그렇죠. 뭐 또 이렇게 또 얘기를 했고요. 또 더 재밌는 항상 여기 연준이 하는 말이지만 인플레이션이 너무 올라가면 당장 조치에 나설 것이다. 뭐 이런 얘기도 했어요. 그러니까 그건 너무 걱정하지 말라. 뭐 이런 식으로 이제 얘기를 했습니다. 그리고 고용시장 말씀하셨듯이 조금 지금 힘든데 그거는 좀 기다려서 가을쯤 되면 괜찮아질 거다. 뭐 이렇게. 그렇죠. 왜냐하면 얘기했습니다. 지금 인위적으로 고용시장이 회복되는 걸 막고 있는 게 정부의 지원금이거든요. 네. 근데 이게 끊기게 되면 다들 일자리를 찾아가겠죠. 네, 그렇게 9월 초까지죠. 그러니까 지원금이. 추가로 더 주는 거, 실업수당 추가로 더 주는 게 9월 초니까 그 이후에는 더 나아질 것이다. 뭐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근데 그러니까 시장은 금리 인상은 요거는 좀 지금 이슈는 아닌 것 같다. 이제 생각할 것 같고 대신에 이제 테이퍼링은 가능성이 있는 얘기다. 이렇게 좀 받아들일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실제 로레타 메스터, 클리블랜드 연방준비은행 총재가 또 한 컨퍼런스에서 좀 얘기를 했는데요. 지금 연준이 신경 쓰는 건 금리 인상 이게 아니라
테이퍼링 아니 저희 자산 매입, 그러니까 자산 매입이고 거기까지 얘기했고 이제 앞으로 볼 것은 우리가 이제 볼 것은 자산 매입을 축소하는 것, 즉 테이퍼링이 언제 어떻게 될 것이냐 이게 더 시장에서 좀 가까운 일이니까 그걸 더 관심을 갖게 될 것이다. 뭐 이런 얘기가 되겠습니다. 네. 그리고 재밌는 건 이제 이 클리브랜드 연방준비은행이 인플레이션 얘기가 자꾸 나오니까 인플레이션에 대해서 좀 쉽게 이해할 수 있는 홈페이지를 하나 만들고 레고를 이용해 가지고 인플레이션 때 어떻게 연준이 행동하느냐 이거를 또 동영상을 하나 만들었습니다. 이제 3가지 이제 동영상을 만들었는데 그 중에 이제 세 번째 마지막 동영상 한번 좀 재밌는 내용이니까 한번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자 인플레이션이 어떻게 되느냐? 예. 자 인플레이션은 그 가격이 오르는 걸 설명한다는 거죠. 그렇죠. 얘기한다는 거죠. 예. 아까 1달러인데 1.5달러, 2.5 올라요. 예. 근데 이게 인플레이션이 좋은 인플레이션도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렇죠. 왜냐하면 사람들이 이제 지출하게 되고 돈을 쓰게 되고 뭐 일자리도 생기고 근데 정금이 생겼어요. 너무 오르면 난리가 나는 거죠. 그렇죠. 예. 쭉쭉 올라가요. 예. 난리가 납니다 세상에 인플레이션. 그러면 인플레이션 누가 말 것이냐? 그래서 그 연준을 보라. 이런 얘기를 합니다. 연준에 모여가지고 인플레이션이 너무 높거나 너무 낮지 않게 조절한다는 거죠. 예. 많이 올라가면 금리 인상 버튼을 올려요. 인플레이션이 떨어집니다. 네. 예. 그래서 인플레이션 관리한다. 이렇게 해서 자 이런 식으로 그 인플레이션 어떻게 연준이 말 것인가 이제 쉽게 설명하는 동영상을 올렸어요. 이게 왜 이런 걸 올렸나 그랬더니 하도 지금까지 미국에 인플레이션이 없어가지고 미국 사람들이 인플레이션 잘 모른대요 뭔지. 그렇죠. 그래가지고 이렇게 쉽게 설명하는 인플레이션은 동영상 올려가지고 알려준다. 이렇게까지 지금 연준이 노력하고 있어요. 그 인플레이션에 대한 그 두려움 이런 거를 좀 접어두기 위해서. 그렇죠. 이렇게 해서 클리브랜드 연준이 만든 재밌는 동영상까지 보면서 첫 번째 파월 선제적 금리 인상은 없다. 이 이슈를 한번 얘기를 해봤습니다. 두 번째는 이제 아까도 잠깐 말씀하셨는데 첫 번째 이슈에서 테크주 관련한 거예요. 그러니까 6월 FOMC 이후에 지금 승자는 테크주 아니냐? 이런 얘기들이 나와요. 오늘도 지금 나스닥 지수가 사상 최고치를 또 기록했습니다. 쭉 오르면서 이렇게 좀 주목받는 이유, 테크주들이 주목받는 이유는 어떻게 봐야 될까? 물론 아까 금리 평탄화 플래터닝이라고 해가지고 금리가 이제 쭉 그 시간이 지날수록 원래는 이제 올라가야 되는데 그렇죠. 이게 이제 장기 금리가 떨어지면서 이렇게 쫙 볼 때 선이 이제 평탄하게 되는 그런 현상이 벌어진다고 그러셨잖아요. 그래서 장기 금리 아무래도 떨어지면은 이 테크주들한테는 유리하다 그러니까 뭐 그런 현상이 벌어지는 것 같은데 그거 말고도 뭐 좀 여러 가지 이슈도 있을 것 같아요. 이렇게 테크주들의 관심을 가지는 어떤 이슈들이 좀 있을까요? 일단은 실적이 탄탄한 게 네. 가장 큰 뭐 주가를 올리는 요인이라고 볼 수가 있겠죠. 네. 사실 어제 뭐 나스닥 굉장히 좋았는데 그 안에 있는 종목들을 보게 되면 다들 뭐 나쁘지 않았습니다. 네. 뭐 관련해서 뭐 테크주들 계속해서 좀 올라가고 있고 네. 또 나스닥뿐만 아니라 S&P 500에도 사실 이게 종목들이 섞여 있어요. 네. 근데 그 안에 있는 종목들 뭐 우리가 대표적으로 알고 있는 테크라든가 뭐 빵이라고 네. 있죠. 그리고 예. 빵 안에 여러 가지 종목인데 페이스북, 아마존, 애플, 아마존, 네, 넷플릭스, 구글, 네. 구글 이런 식으로 네. 있는데 굉장히 괜찮습니다. 따박따박 수익을 내고 있고 실적이 뒷받침되는 그런 주식이기 때문에 네. 매크로 환경만 사실상 조금 완화가 된다면 네. 충분히 올라갈 수 있는 그런 주식이거든요. 네. 근데 시장의 환경이 FOMC 이후로 그런 쪽으로 굉장히 좀 많이 바뀌었다 이렇게 보고 있고 네. 사실상 이거는 조금 그런 시점에 대한 판단도 있지만 기간적인 측면에서 이제는 테크가 조금 오를 수 있는 환경이 아닌가 네. 이렇게 볼 수도 있는 것 같아요. 예. 왜냐하면 미국 시장을 보게 되면 사실상 작년에 코로나가 터지고 나고 음. 굉장히 빠른 속도로 부양책이 나오는 과정에서 경기에 먼저 반응하는 그런 종목들이 움직였습니다. 네. 대표적으로 경기 민감주라고 그러죠? 네, 경기 예. 민감주라고 뭐 소재 예. 이런 게 있고요.
대표적으로 뭐 구리와 관련해서 프리포트 맥모란 이런 것들이 쫙 올랐는데 네. 이런 것들이 오른 이유는 음. 가격이 상승하고 실적이 개선된다는 거를 반영을 해서 오른 겁니다. 근데 최근에는 이런 종목들이 갑자기 구리 가격이 급락을 하게 되고 네. 이 금리에 대한 변동성 때문에 사실상 흔들렸던 부분이 있거든요. 왜냐하면 그런 경기 민감주들은 금리가 내려갈 때 사실 주가를 다시 되돌리는 현상이 나타나거든요. 네. 왜냐하면 금리라는 거는 물가와 경기 모멘텀을 의미하는데 금리가 올라가야 경기가 개선될 수 있고 이런 것들은 경기 민감주에 우호적으로 작용하겠네. 네. 이렇게 연결고리가 형성이 됩니다. 네. 근데 그게 FOMC 이후로 FOMC 이후에 깨진 장기 거죠. 금리가 떨어졌죠. 네. 네, 오히려. 그러다 네. 보니까 이제 금리가 약간 내려가거나 조금 하향 평준화가 될 수 있다 보니까 그동안의 금리 상승으로 인해서 약간 덜 올라갔던 주식들을 다시 한번 살펴보자. 네. 이렇게 보게 된 거죠. 그러면서 빵으로 대표되는 빅테크들 그리고 대부분 나스닥에 포진해 있는 고밸류 성장주들 이런 것들에 대해서 관심을 가질 수밖에 없습니다. 이 금리가 내려갈 때 성장주가 좋은 이유는 이렇게 보시면 돼요. 네. 성장주는 사실 이 실적 기대가 있는 성장주도 있고 네. 그냥 막연한 희망, 장밋빛 미래를 가지고 네. 성장하는 주식도 있습니다. 네. 근데 이 장밋빛 미래를 갖고 있는 주식들은 향후에 미래에 얻을 수 있는 수익들을 현재 가져와서 이거를 밸류에이션을 하는 경향이 네. 있어요. 네. 근데 이 과정에서 우리가 예전에 뭐 경제 수업이나 이런 걸 보게 되면 우리가 금리를 현재 가치로 할인을 해서 네. 가져오거든요. 네. 근데 금리가 낮아지면 미래에 있는 돈을 현재로 많이 가져올 수 있습니다. 네. 네. 그렇다 보니까 지금 금리가 내려가는 것들 그러면 미래에 있는 기대 이거를 현재로 많이 끌어올 수 있다. 네. 그러면 현재 주가에서는 이거를 더 높은 가격을 줄 수밖에 없겠죠. 그래서 최근에 뭐 나스닥 이런 것들이 FOMC 이후로 굉장히 좋은 흐름을 나타내고 있고요. 앞으로 이 금리가 어떻게 될지는 사실 잘 모르겠습니다. 예, 지금 네. 약간 좀 일시적인 움직일 수도 있잖아요. 네. 그러니까 예, 장기 그렇죠. 좀 떨어지는 게 테이퍼링 어떻게 될지도 잘 모르겠고 네. 지금 아직 발표를 안 했으니까. 그렇죠. 예. 근데 미국채가 뭐 10년 기준으로 1.4에서 1.7에서 왔다 갔다 할 것으로 보고 있는데 예. 향후에 정말로 연준에서 얘기했듯이 테이퍼링 신호를 내게 되고 예. 그때가 됐을 때 통화정책 불확실성이 해소가 되는 그런 흐름이 나타난다면 그때는 이 빅테크가 올라갔던 게 일시적 상승이 아니라 또 한 번의 도약으로 볼 수 있겠다. 이렇게도 네. 해석을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연준의 진행 절차가 중간 단계고 그 조금 더 지나서 테이퍼링 이후에 금리의 동향 또 어떻게 되는지 보실 필요가 있고요. 네. 그 영향을 많이 봤죠. 이제 테크주들이. 그렇죠. 그 이후에 테크의 또 한 번의 궤적들 조금 예상을 할 수 있겠다. 이렇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또 아까 좀 모두 얘기했지만 실적이 괜찮을 거 2분기에 실적 시즌이 이제 다가오잖아요. 그러면 그렇죠. 7월 이제 되고 그러면 실적이 좀 괜찮을 것 같다 이런 얘기들도 좀 나오는 것 같아요. 보니까 페이스북 같은 경우에는 1분기에 전년 대비 수익이 48%나 늘었는데 2분기엔 60%더 늘어날 거라는 뭐 이런 전망들이 좀 나오더라고요. 그렇죠. 그러니까 약간 개별 기업마다 좀 다르겠지만 또 전망이 실적이 좋을 것 같다 이런 전망들도 나오는 것 같고 또 그러다 보니까 이제 자꾸 이 가치주에서 이제 성장주로 좀 다 좀 보니 돈 흐름이 바뀌는 거 아니냐 뭐 이런 얘기들도 좀 나오는 것 같습니다. 자 이렇게 해가지고 이제 두 번째 이슈인 이제 FOMC 6월 FOMC의 승자가 테크주냐 뭐 네. 이런 걸 가지고 한번 얘기를 해봤습니다. 세 번째 이슈는 빅쇼트 주인공의 불길한 예언 이건데 이 빅쇼트란 영화잖아요. 예, 그렇죠. 영화 보신 분이 많으신지 뭐 적으신지 잘 모르겠는데 일단 이게 2007년 8년 글로벌 금융위기 때를 다룬 영화입니다. 네. 그때 돈을 많이 번 사람들 뭐 이런 사람들 이런 얘기들이 쭉 나오는데 그 중에서 실제 모델이라고 불리는 이제 마이클 버리라는 지금 사이언 에셋 자산 운용 이 대표가 있습니다. 이분이 그때 2008년 금융위기 때 공매도 그러니까 없는 거 가지고 이제 그렇죠. 미리 팔아가지고 엄청나게 돈을 떨어질 거를 내다보고 거래를 한 거죠. 그래가지고 엄청난 돈을 벌은 분인데 이분이 이제 그 영화에도 나오고 이분의 스토리가 이제 그 영화에 이제 나오는 거죠. 이제 그 영화의 이제 주인공 뭐 실제 모델 이렇게 불리는 마이클 버리라는 분이 최근에 좀 약간 불길한 예언을 이제 던졌어요. 근데 네.
그게 사실 다시 화제가 된 건데 일단 어떤 얘기를 했냐면 그러니까 17일 날 트위터에 올린 건데 모든 붕괴의 어머니가 오기 전에 모든 선전, 뭐 홍보, 뭐 이런 투기가 개인 투자자들을 끌어들이고 있다. 암호화폐가 수조 달러에서 떨어지고 네. 개인 주식이 수백억 달러에서 떨어지면 메인스트리트, 즉 이게 은행들이죠. 메인스트리트는 은행들의 손실은 한 나라의 규모에 달할 것이다. 역사는 변하지 않는다. 이게 되게 불길하게 썼어요. 그러니까 그런데 마침 그러니까 오늘 새벽 어젯밤이죠. 어젯밤에 미국 시장에서 비트코인이 엄청 떨어졌습니다. 그래서 그 3만 달러 그렇죠. 선을 밑으로 떨어졌어요. 그러니까 아니 이 사람 얘기한 게 맞는 거 아니냐. 막 이래서 지금 약간 상당히 화제가 됐습니다. 예. 근데 이제 비트코인 다시 근데 그 이후에 또 다시 좀 네, 회복을 했죠. 가격을 회복해서 32,000, 뭐 네. 이제 33,000까지 근처까지 막 올라오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일단 근데 이렇게 엄청난 경고를 한 게 이게 맞는 게 아니냐 이런 게 지금 막 퍼지고 있거든요. 예. 좀 어때요? 이런데 좀 거품이 있다고 보고 이게 좀 붕괴될 것 같다. 뭐 이런 얘기들이 지금 나오는 건데 네. 어떻게 보십니까? 이런 거에 대해서는. 제가 뭐 이거에 대해서 정확하게 뭐 기다 아니다 이렇게 말할 수는 없는데 이 이슈가 화제가 된 게 다 근거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예. 왜냐하면 주식시장에서는 뭐 시장을 전망하는 사람들 목소리가 되게 다양해요. 근데 박사님도 아시겠지만 주식시장에서 가장 끝발이 있는 사람은 맞춘 사람이고 네. 돈을 번 사람입니다. 그렇죠. 네, 네. 근데 이 사람 돈을 많이 벌었거든요. 예, 실제 2008년 금융위기 때 돈을 엄청 번 엄청 거죠. 벌었죠. 예. 네, 예. 그리고 제가 이 영화를 굉장히 좀 인상 깊게 봤는데 당시에 이 사람이 주연이 크리스찬 베일이라고 배트맨 네. 찍었던 그 사람인데 예. 이 처음에는 숏을 잡았는데 시장이 계속 주택 가격이 올라가니까 이 헤드셋을 끼고 드럼을 엄청 쳐요. 그러면서 그거를 어떻게든 인내하고 견디고 마지막에 시장이 폭락하면서 정말 그 꿀 같은 수익을 얻은 건데 네. 그런 과정들에서 사람들이 이 사람은 분명히 철학이 있고 이런 주장을 내기까지 굉장히 많은 고민을 했을 거고 네. 여기에 의미 있는 결과가 있을 것이다. 이런 과정들을 다 거친 다음에 이게 이슈가 되는 거거든요. 네. 근데 이런 것들 따져보게 되면 또 이 사람이 뭐 테슬라도 공매도를 쳤는데 예. 왜냐하면 너무 많이 오른 부분이 있습니다. 그것도 테슬라가 또 비트코인도 많이 들고 있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비트코인이랑 연결된 부분도 있고 그래서 이 사람의 의견이 지난번처럼 정말로 맞을지 아니면 틀릴지 굉장히 좀 고민을 해봐야 되는 이슈인데 근데 확실한 거는 이 사람뿐만 아니라 뭐 중앙은행이라든지 네. 또 다른 정부 관계자들 그리고 이게 미국이나 중국 가릴 것 없이 모두 다 비트코인에 대해서 약간 부정적인 네. 그리고 버블에 대한 이야기를 하다 보니까 약간 이게 연관이 될 수 있는 게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할 수가 있고요. 또 시장이 좀 흔들릴 수 있는 부분은 방금 박사님 말씀 주셨지만 이 비트코인이 다른 쪽에 연결이 되어 있어요. 테슬라가 많이 갖고 있기 때문에 근데 테슬라의 시가총액을 보게 되면 시장이 분명히 충격을 줄 수 있습니다. 네. 또 하나는 언급했었던 주식이 가상화폐 말고 이제 밈 주식이라고 주식도 얘기했어요. 네. 예. 근데 어제 시장 보니까 뭐 밈 주식 조금 더 올랐어요. 예. 그러니까 게임스톱 이런 거 막 올랐더라고요. 네, AMC 아, 극장 예, 그게 있고 예. 게임스톱 있는데 아까 뭐 이제 장외까지 하게 되면 한 10% 4% 이렇게 올랐던 것 같아요. 그래서 아직까지는 굉장히 이게 갑론을박이 되고 있는 이슈고 정말 실현이 될까 안 될까 이렇게 하고 있는 건데 문제는 시장에 영향력이 있는 사람이 그 얘기를 했다는 점에서 우리가 한 번 정도는 조금 더 고민을 하고 이런 이야기들이 나온 배경이 뭔지 체크를 해보자 이렇게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하반기 시장을 봄에 있어서 우리가 뭐 좋은 얘기들 그리고 리스크 요인은 인플레 이슈 이것만 있는데 사실상 직접적으로 주가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악재 요인이 될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이 이슈는 계속해서 조금 점검을 해봐야 될 것 같다. 이렇게 설명드리겠습니다. 다양한 목소리를 좀 들어야 된다. 네. 이런 말씀입니다. 자, 이렇게 해가지고 세 가지 이슈 포인트를 가지고 월스트리트를 정리를 해봤습니다. 그럼 이제 세 가지 포인트를 한 줄 평으로 한번 요약을 해보겠습니다. 첫 번째, 제롬 파월 미 연준 의장이 선제적인 금리 인상을 하지 않겠다는 걸 분명히 했습니다. 2023년 조기 금리 인상 신호는 미래의 일이라는 것입니다. 이제 월가는 금리 인상보다는 자산 매입을 줄이는 테이퍼링을 어떻게 할지 이걸로 관심이 이동할 것으로 보입니다. 파월은 테이퍼링을 하게 되면 미리 알려주겠다고 예전에 얘기했습니다. 연준의 신호를 주목해야 할 것입니다. 두 번째, 나스닥이 사상 최고치를 기록하는 등 테크주들이 주목받고 있습니다.
가치주 시대가 짧게 지나가는 것은 아닌지 좀 따져봐야 될 것 같습니다. 세 번째, 가상화폐나 밈 주식 등에 낀 시장 거품을 우려하는 목소리가 나옵니다. 작은 시장의 거품이 꺼져도 전체 시장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걸 마음에 새겨둬야 할 것 같습니다. 네, 이렇게 해가지고 오늘 월스트리트 얘기를 같이 해봤는데요. 오늘은 좀 어떠셨습니까? 네, 오늘 뭐 굉장히 좀 중요한 이슈에 대해서 네. 박사님하고 뭐 이야기를 할 수 있어가지고 네, 그리고 또 이 내용을 저희 또 유튜브 구독 시청하시는 분들이 네. 좀 볼 수 있다는 점에서 굉장히 조금 뜻깊은 대화였다 이렇게 네. 생각을 하고 있고요. 제가 또 다음에 나와서 또 오늘과 같은 중요한 이슈로 한 번 더 논의했으면은 좋지 않을까 네. 이렇게 오늘 생각을 또 합니다. 수고해 주셨습니다. 자, 6월 23일 수요일 생방송 방현철 박사의 월스트리트 벌써 라이브를 마칠 시간입니다. 함께 해주신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도움이 되셨다면 채널 구독 꼭 눌러주시기 바랍니다. 내일도 저는 아침 8시 월스트리트를 3가지 포인트로 진단하고 이슈를 격파하는 방현철 박사의 월스트리트로 돌아오겠습니다. 지금까지 함께 해주신 한국투자증권 투자전략부에서 일하시는 김대준 수석 연구원님이셨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